상자 이쁘죠?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생각이 나서 라는 책입니다. 포토 에세이 이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요. 뭔가 책이 스타일리시한 느낌? 여느 때처럼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꼬꼬마한테 책을 읽어줘볼까? 앞에는 지금 다 사진이에요. 오늘은 어떤 글귀를 골라서 읽어드릴까? 배불러. (8월에) 11일 제목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지 않겠어? 내 말에 그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한다. 그런데 뭘 지키고 뭘 버려야 하는 거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관념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모호해진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것이 인생인지도 모른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건지도. 파스타에서 조개를 건져 알맹이는 먹고 껍질은 버린다. 알맹이로만 채워진 인생 같은 것 어디에도 없잖아 하고 그를 위로하며 사실은 나를 위로한다. (8월에) 12일 제목 어느 쪽?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닥쳐오리라는 불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예기치 않았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더 실망스러울까? 즐거우리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루하게 지나갈 때, 아니면 피하고 싶었던 만남에서 역시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 사랑을 하여 외로워도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일, 아니면 누구도 그리워하지
싫어하는 질문은 마지막 질문을 받고서야 입을 연다. 나는 가장이 들어가는 질문이 가장 싫어요. 나는 그 말이 무서워요. 권위적이고 오만하고 차갑게 느껴져요. 가장을 정해버리고 나면 가장이 아닌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하지만 어쩌면 가장 불안하고 외로운 건 가장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영원한 가장은 없으니까요. 와, 이것도 풍경이 되게 좋다. 그러면 9월의 6일 제목 모르겠다. 어린 새가 아기 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내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작은 새가 초록색과 은색과 파란색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은 날개를 접고 죽어있다. 모르겠다. 새는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날아가다가 이 건조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힘을 잃은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한 송이의 꽃보다 작고 아름다운 존재를 위해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는 세상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그대 마음속에 수없는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9월의 13일 제목 역. 나를 보내줄 사람도 맞아줄 사람도 없는데 역사에는 불이 환하다. 붙잡을 사람도 보낼 사람도 없는데 번잡한 걸음 속에서 슬픔은 머물 곳이 없다. (9월의 16일) 제목 반지. 그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는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 반짝임은 빛바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뭐 이런 사랑이 다 있어.
것을 산다. 기특하다. 눈에 보이는 예쁜 것들은 기특하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기특하다. 가만히 매달려 어떤 허전함을 아주 조금 메워주는 것들은 기특하다.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은 것들은 기특하다. 쓸쓸함의 다리를 완전히 빼앗지 않고 조용히 나를 감싸주는 것들은 (9월에 19일) 첫눈이 온다고요? 첫눈이 온다는데 우린 어디서 만날까요? 아니요, 나는 가지 못하니 당신이 오세요. 알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첫눈이 온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올 건가요? 아니요, 버스도 전철도 안 돼요. 걸어오거나 날아오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냥 밤으로 오세요. 꿈으로 오세요. 눈길에 발자국 하나, 얼룩 하나 남기지 말고 내가 왔어요. 소리 내지도 말고. 그래야 내가 모르죠. 당신이 온 것도 모르고 어느새 가버린 것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남는 사람도 없죠. 행복이 없어야 슬픔도 없죠. 만남이 없어야 이별도 없죠. 첫눈이 온다는 날 기다림이 없어야 실망도 없죠. 사랑이 없어야 희망도 없죠. 잠시 왔다가 가는 밤처럼 잠시 잠겼다 깨어나는 꿈처럼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13일. 제목은 디볼리. 디볼리는 아주 작은 라디오예요. 작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냥 전원만 꽂아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작은 라디오예요. 디볼리는 진짜 라디오예요. 스테레오도 아니고 복잡한 버튼도 없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24시간 불평도 없이 느긋하게 노래를 불러요. 디볼리는 따뜻한 라디오예요. 나무의 온기가 전해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가깝게 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온종일 그렇게 말해줘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이렇게 깊은 소리가 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는 왜 여태 깊이 하나 얻지 못했을까요? 삶에서 필요한 건 어쩌면 이런 것일 텐데요. 휘황찬란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영화 같은 사랑놀이가 아니라, 착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변함없는 무엇. 미안해요. 깊이 없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 지쳤어요. 미안해요. 깊이 없는 나는 기댈 곳이 필요해요. 1월에 15일. 제목 몰라 몰라. 카스테라라니.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세계가 너무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바로 전날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수영을 하고 거북을 키우던 세계였다. 너무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꿈들, 세계를 떠받친 세 마리의 코끼리를 떠받친 거북 같은 것이 온종일 꿈들대는 기분이었다. 박민규의 몰라 몰라 개복치라니 중에서 끄덕끄덕 머리를 흔들며 걷던 기린이 코너 근처에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춰섰다. 그리고 앉았다. 그것은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분리되고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중에서 그렇고 그런 세상에서 결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만나는 일은 지하철 지붕 부근을 어슬렁거리는
스케니치로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몰라 카스테라라니.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다음 세기에는 이 세계를 찾아온 모든 인간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좋았을 테니까, 많이 좋았을 테니까 말이다. 카스테라 중에서 1월에 25일 제목 Some days. Some days I look at you with eyes that shine. Some days I don't believe that you are mine. 볼 맥카르트니의 Some days. 언젠가 나는 당신의 영혼을 보게 될 거야. 바람이 너무 세차지 않은 날, 햇살이 너무 눈부시지 않은 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날, 모든 기류가 가장 낮은 속도로 흐르는 날, 나의 눈이 투명해져서 나의 마음이 가벼워져서 깃털 하나의 무게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에, 그런 시간에 아주 잠깐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걷어낸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 영혼을 볼 수 있을 거야.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알려줄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February 맞나? 2월에 10일.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 당신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둘 중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만날 건가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괜찮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당신은 만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괜찮을 수 있나요?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할 수 있다면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찾아냈는데 다른 곳을 보기도 하고 다른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 불어라 바람, 죽는 날까지 기꺼이 흔들려 줄 테니.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짜잔. 시원하다 속이. 짜잔. 벽틈 사이로 보이는 마을.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월 18일. 부당한 불행의 목록.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들의 마음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당한 불행의 목록 중 마지막 세 개는 다음과 같다. 10. 좋은 일이 지체되는 것. 11.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12.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즐길 수 없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중 일부분을 재인용한 마사크레이븐 누스바움의 욕망의 치료법 중 일부분을 재인용한 마이클 디아노의 스토리텔링의 비밀 중에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모방이다. 연민은 부당하게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일어나고, 공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당한 불행의 목록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을 일으키게 하는 극적 장치로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인 것이다. 이 목록은 모두 12가지로 1번은 당연히 죽음이며 그 뒤로 상해와 학대, 노년과 질병, 배고픔, 고독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목록에서 유독 마지막 3개가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이유를 생각해보다가 쉽고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보았다. 좋은 일이 지체되는 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자꾸 미루어질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의 경우에는 불이 죽는다거나 실망하진 않을 것 같다. 어쩌면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할지도. 언젠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언젠가 반드시 오기만 한다면
어쩌면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때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대단히 불행하다는 생각은